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주식 먹방. 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월 8일 예, 지금 11시 30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다같이 대동단결. 얼굴이 너무 크다. 네. 자, 9988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만의 또 인사죠. 예. 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아침, 아침도 아닙니다, 점심때를 향하고 있는데 자, 심차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몬이 작전의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런 사진 여러분들 보셨나요? 예.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주식 먹방이라고 제가 아예 그냥 요리사 복장으로다가 예,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부터 좀 제 첫 표지에다가 쓰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예. 자, 여러분과 함께 예,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국 머스크는 해낼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훑어가면서 얘기로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주요 변수를 보면은 여전히 예, 금리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100%가 금리 인하로 다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B컷이라고 하는 0.5% 내릴 수도 있어가 지금 8%까지 나오고 있어서 향후 나오는 경제지표에 따라서는 이 8% 정도, 지난주에 한번 10% 나왔다가 제로로 됐다가 다시 8%가 되었는데, 아마 금요일날 여러가지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예,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이거 B컷 안 하면은 경기 진짜 안 좋아지겠는데,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주말 사이에 B컷 확률이 조금 올라갔다. 자, 관세 관련해서는 예, 여러가지 노이즈가 있죠. 예, 우리가 관세 좀 무마 좀 해보려고 미국에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려고 예, 투자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부르고 왔는데 주말 사이에 갑자기 에너지 솔루션 쪽에 공장에 급습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예, 근로자들 한 300명이 예, 수감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고, 또 지난 금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27.5%가 됐었던 관세를 15%로 낮춰줬단 말이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막상 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해놓고 나서 왜 예, 똑같이 적용을 안 해주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에너지 솔루션 공장 짓는 거, 일단 우리도 전략적으로 좀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한번 세게 나가자, 이런 의미로 공사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주는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도 우리 숙련된 인력 없이는 제때 공장을 완공할 수 없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그 2포라고 하는 비자가 있대요. 지금 싱가포르하고 호주한테만 허용이 되는 2포라고 하는 특별 취업 비자 같은 것들 우리도 좀 신설을 해서 어느 정도 쿼터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안전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 투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뻐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아쉬운 건 니네지. 예. 우리 인력들 맘대로 가서 하지도 못하게 하고 와서 돈만 내라, 이런 개념이냐,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 자, 지금 트럼프는 일부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력을 좀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다는 얘기와 함께 해외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할 때 이민법은 지켜야 된다, 또 이런 양쪽의 얘기를 다 해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전략적인 결정과 정치적인 결단 같은 것들 안에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만하기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반복돼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뭔가 매듭을 져놓고 투자를 하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우크라이나 휴전 이슈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오늘 아침까지 많았는데, 예, 또 뭐 트럼프 발로 해서, 예, 우크라이나 휴전을 위해서 또 뭐 만난다, 푸틴하고 또 만난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 AI 버블이라든가 경쟁 관련해서는 뭐 지난번에 엔비디아 실적으로 버블로는 조금 잠재웠는데 경쟁의 다양화라고 할까요? 예, 주말 사이에 미국장에서 이제 반도체 자체는 올랐는데 브로드컴은 엄청 올랐고 9%, 엔비디아랑 AMD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AI 쪽으로 활용되는 칩에 대한 다변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뭐 오픈 AI 한 100억 불 정도, 예, 100억 불인가요? 예, 맞죠? 예, 그 정도쯤에 뭐 오더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반면에 이제 뭐 약간 독과점적인 그런 뭐 개념들이 깨졌다 이러면서, 예, AI가 또 새로운 경쟁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프랑스를 비롯한 이런 여러 나라의 국가부채 이슈, 아마 내일 모레쯤으로 예정돼 있는 그 프랑스 총리 관련된 뭐 신임 투표 결과가 이런 것들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정기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뭐 처리하겠다고 하는 여당의 의지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막아야 되는 야당의 논리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도 보면 일부 지주회사가 다시 움직였듯이, 예, 그 지주회사 관련된 뭐 자사주 소각 이슈라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의 어떤 뭐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9월 하순 정도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일부 움직이는 것들이 또 있고, 약 2주 전에 나온 그 5개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섹터들이 움직일 준비를 할 것이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 예, 경기 침체도 우리가 세게 맞으면 어떡하지? 또 저성장, 딴 나라들 뭐 대만 같은데 4%씩 성장한다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1.8% 뭐 1.9% 이러고 앉았으니까 성장의 어떤 속도감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봤어요. 일단 금리 인하 관련해서 훨씬 이제 공고화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예, 금리 인하는 거의 100% 한다. 이번에는. 근데 그게 심지어 스몰이냐 빅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경기 침체 못 막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이 정도쯤 하게 되면 경기가 아주 완만하게 하강했다가 큰 충격 없이 다시 리바운딩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 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비농업 그 일자리 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거 비컷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쪽에 이제 분위기가 미국에 잠깐 잡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경제 지표가 얼마나 이제 충격적이냐 아니면 스무스하냐 이거에 따라서 0.25로도 충분하다 이런 정도. 지금은 금리 인하를 9월달 그 17날 안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긴 할 건데 아마 뭐 연준에서 어렵게 결정을 해서 하더라도 비컷은 제 생각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페드워치에서는 지금 현재 한 8%대 확률을 비컷에다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거,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하루 종일 또 공개 방송을 하게 되는데, 무료 방송, 네, 그때 주제를 금리 인하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저금리 사회가 조금 더 공고하게 되었을 때 어떤 섹터들이 더 좋아질 거냐 하는 부분들 잘 좀 정리해가지고 내일 모레 뵙도록 하고요. 자, AI 경쟁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죠.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이거 이어서 AI를 혼자 지금 엔비디아가 뭐 혼자 이제 거의 다 먹다시피 했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균열이 좀 일어나고 있으면서
후보들이 좀 이런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 속에서 이렇게 되면 오늘 뭐 메타 같은 경우도 향후 몇 년 동안 한 800조 정도 데이터 센터랑 뭐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주커버그가 얘기를 했는데 선도하는 그 IT 빅테크들 중심으로 해서 뭐 엔비디아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성능은 비슷한데 엔비디아가 그동안 떼돈 번 게 결국 혼자 공급하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서 뭘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훨씬 저렴하게, 뭐 중국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뭐 미국 빅테크들이 중국 거 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뭐 브로드콤이 됐든 뭐가 됐든 AMD도 사실 후보 중에 하나긴 한데 금요일날은 많이 빠졌죠. 브로드콤한테 뭔가 선수를 뺏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AI 칩의 경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을 좀 낮추면서 AI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AI 가속도가 붙는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AI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정기국회에서 지금 9월 한 25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요때쯤 이제 상법 3차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명문화 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뭐 여당 대표와 또 최태원 회장 뭐 비롯해서 경영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뭐 미팅이 있는 것 같던데 노란봉투법에 뭐 약간의 뭐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정기국회에서 과연 개혁입법이 얼마나 잘 추진이 되느냐 여부가 또 우리 시장에 뭐 나머지 한 10월 달부터 연말까지의 시장의 이제 추동력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양도세 관련해서는 주말에 그 부총리가 이번 달 내로는 뭐 결론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9월 안에는 10억이냐 50억이냐 결정이 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억으로 날 것 같은데 중간값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제가 오늘 그리고 에너지 얘기는 뭐 사실 하루도 뭐 그치는 날이 없습니다. AI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매우 더울 때도 매우 추울 때도 결국 사람이 쓰는 에너지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와서 활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AI가 붙으니까 이 광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AI에 관련된 에너지 수요를 과연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관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일본 차 대비해서 우리 차 도대체 15% 언제 적용해 주는데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또 관세가 사실 지금 그냥 두루뭉실되어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에 지금 이게 내려져 있는 15%나 뭐 이런 부분으로 트럼프의 마지막 행정명령이나 이런 게 뭐 내려진 것도 아니라서 여전히 높게 매겨지고 있는 건 높게 지금 아직도 그냥 적용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뭐 결정된 대로 내려지던지 오늘 어떤 기사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 전혀 안 나는 광물 뭐 적게 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품목 관세를 뭐 거의 제로로 매긴다. 그래서 텅스텐이나 뭐 금 같은 것도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뭐 기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갑자기 뜬금없이 크크크는 뭐죠? 제가 웃겨드렸나요? 큰 손들이 뭐를요? 어떤 거? 뭐 파는 것도 있겠죠. 큰 손들이라고 하는 큰 손? 갑자기 제가 웃긴데 손이 커야 뭐 얼마나 클까 싶습니다. 큰 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손인데 뭐 사는 것도 있고 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오늘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 딱 먹방이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이 파트를 나눠 가지고 뭐 저는 앞으로 이게 먹방의 개념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1시간이지만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리 드신다고 생각하고, 보통 왜 한정식이나 뭐 경양식 같은 데 가서 코스로 드시면은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 전체 요리부터 해서 메인 요리 나오고 뒤에 뭐 후반부에 디저트 개념으로 나오거나, 또 요새 이제 일본식으로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일본식 뭐 정찬으로 계속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마카세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좀 내용을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요렇게만 정해봤거든요. 이거 메인 디쉬를, 이게 거의 이거 접시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한식 뷔페 오셨다고 생각해서 4가지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메인 디쉬 뭐 담으면 좋으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침부터 딱 나와 있던 거지만, 조선주, 조선 기자재, 또 로봇주, 엄청 세죠. 그리고 바이오, 또 모듈러 주택. 크게 보면 오늘 이렇게 4가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메인으로 보면은 뭐 내용 안 알려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조선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딱 사실 오늘 뵙는 게 거의 한 5, 6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하고 나서 제가 수목금을 안 했는데, 뭐 공개 방송도 있고 또 이틀 동안 자리도 좀 비워가지고 안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부터 해서 먹방이다 이래가지고 먹방 리스트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이 있는데, 주식 먹방 리스트라고 지난주에 여러 날 끝판에 노출을 해드렸던 종목들 몇몇을 보면 제가 이거 하나도 안 고쳤는데, 오늘 그냥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전기는 그동안 지난주에 아주 열심히 해줬고 오늘은 좀 쉬지만, 삼형엠텍 오늘도 신고가, 세진중공업, 지난주에 그렇게 세진중공업 여러 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뭐 한 20%짜리 올라 있어요. 파인엠텍은 약간 주춤거리지만 뭐 내일 애플 이슈 이후에 또 움직일지 모르죠. 비나텍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 모양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뭐 제가 이거 먹방 리스트라고 해서 한 일주일째 거의 유지하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기본 찬이라고 할까요? 제일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세진중공업은 진짜 뭐 끝발나게 잘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뭐 조선주 안에서도 탑클래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그거 외에도 많은 조선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세게 움직이고 있고, 로봇은 지금 뭐 콜로봇이 한 10% 좀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졌네요. 그것도 있고 여러가지. 오늘 뭐 TX도 로봇은 약간 좀 오전에 비해서는 약간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도 물론 뭐 10포인트 넘었다가 조금 주춤되긴 하는데, 로봇주들은 지난주 진짜 한 2주 정도 이제 열심히 갔으니까 조금 쉴 때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오가 오늘 또 센데, 뭐 기본적으로 뭐 항암과 관련된 그런 뭐 병영요법에 관련된 수치 자체가 긍정적이라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뭐 금리 인하라는 기본 타이틀에 맞춰 가지고 바이오가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니까 뭐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지금 뭐 바이오 관련된 또 스케줄들이 9월달 10월달 쭉 연달아서 많다 보니까요,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바이오 지난주 보면 뭐 신라제닌이 이런 것들도 매드팩토 한때는 뭐 엄청 날라갔다가 엄청 많이 이제 깨졌던 그런 녀석들도 날라가는데, 뭐 LNC 바이오처럼 또 뭐 관련된 어떤 그 물질이 뭐 굉장히 부족하다 이래서 상까지 가고 나서 강세를 계속 띄는 애들도 있고 강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은 그 어저께 저녁 때 나온 2가지 정부발 이슈가 있죠. 하나는 정부 조직 개편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하나는 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서 2030년까지 135만 호의 신규 이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뭐 그 정도로 속도감을 갖고서 하려면은
결국은 모듈러 주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힘을 실으면서 오늘 모듈러 관련주들, 사실 모듈러 관련주들이 그렇게 막 삐까뻔쩍한 종목은 없습니다. 거의 마이너급 뭐 건설회사 아니면 약간 비주류성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뭐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주제를 결국 머스크는 해낼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9월달 원래는 9월 초에 말씀드리기로는 9월달의 계절성 그리고 뭐 8월 대비해서 수출이 좀 떨어질 것이고 중국에서 AI 칩 자체 생산 이슈도 나오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 뭐 미국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 제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유럽 중심의 이제 재무 리스크 가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 중국에서 있었던 전승절 행사의 어떤 그 상황들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9월달 좀 어려운 달이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초반이었는데 의외로 막상 열리니까 9월 첫날은 우리 월화수목금 복귀해보면 오늘까지 6일째잖아요 오늘 9월이. 네, 근데 어땠나요? 생각해보면 첫날만 9월이야 이러고서 한 40포인트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계속 오르지 않았나. 오늘도 현재로는 어쨌든 뭐 강보합 정도 시장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첫날 빠진 거 만회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와가지고 9월달이 진짜 되게 안 좋은 달 맞나? 의외로 잘 버티는데 뭐 이런 또 외국인 수급도 크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약간 9월 초반에 장세는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견조하다. 근데 제가 원래 9월달 시장에 대해서 예상했던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이제 17일 정도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9월달에도 10월달 넘어가는 요 단계에서 보면은 9월 한 중순까지는 저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9월 17일에서 한 20일 사이쯤 금리 인하 단행 이슈로 해서 한번 세게 올라가는 장이 나오면 장이 한번 마무리 될 것이다 라고 보고 9월 하순은 경기 관련해서 금리 인하를 왜 했지라는 거에 해석 문제가 계속 시장을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금리 인하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제 생각엔 금리 인하가 결국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거야. 이런 시각으로 좀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주제가 되는 뭐 요거 전에 조금 한마디 주간 증시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고 써놨습니다. 3,300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자, 프랑스 재정 리스크라든가 이번 주에 이제 프랑스 총리의 신임 투표 이슈가 좀 달려 있고요. 업종별 희비가 엇갈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호텔과 조선은 상향이고 운송과 화학은 하향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어저께 부동산 대책 나왔죠. 이렇게 수많은 뭐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내놨는데 사실 90%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전에 했던 거 또 한 번 재탕했던 수준에 불과하다. 거의 비슷해요. 뭐 다른 얘기 그냥 뭐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조금 주택 공급 물량이 좀 예전에도 뭐 어떤 정권이 200만호 이런 거 쉽게 불러던 데도 있기 때문에 135만호가 절대값으로 예전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상상했던 것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예전 거랑 거의 판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 감흥은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오늘 움직이는 섹터가 이거죠. 대통령이 그래도 한마디라도 뭔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 자,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공급하려면 확실히 모듈러로 해야 된다 이거죠.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조립식 블록화해서 뭐
갑자기 레고가 생각이 나는데, 밖에서 이런 규격화된 개념으로 해서 뭐 블록을 다 만들어 갖고 와서 쌓는 개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집이 없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 집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빨리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논리인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항상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저쪽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관련해서 움직이곤 했던 섹터긴 합니다만, 네, 오늘은 우리 이제 주택시장의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듈러 주택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밑에 이제 이런 종목들, 당연히 모듈러 주택하면 뭐 생각이 나는 그런 종목군인데요. 강하죠. NRB, 뭐 금강공업, 자연광경은 아까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던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건,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건 거의 없는데, 정부가 이제 새로운 조직 개편 방안을 내놨어요. 뭐 세세한 얘기, 우리가 이게 정부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 뭐 별로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죠. 뭐 검찰청이 그냥 없어졌다 정도? 없어지게 된다, 내년도에? 뭐 그 정도 있고, 과학기술통신부가 이제 부총리급으로 격상됐다? 요 정도 있고, 그리고 뭐 산업부 같은 데서 역시 원전 부분을 그냥 챙기는 걸로 갔다, 이런 거.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 뭐 그 정도. 그런 거 말고는 뭐 특별히 주식시장과 연관해서 크게 뭐 볼만한 느낌들이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테슬라, 결국은 이제 머스크는 해낼 것이다 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 이런 거거든요. 주말 사이 이제 발표된 내용들 보면은 이게 이제 뭐 테슬라만의 어떤 좀 독특한 뭐 어떤 뭐 베네핏이라고 해야 될까요? 머스크를 향한 어떤 구애라고 해야 될까요? 테슬라가 머스크에다가 미션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 달성하면 최대 지분으로 다 보상을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조 달러를 기본적으로 올려서 8조 달러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의 2배급인데 최종적으로 한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8조 5천억까지 키우게 되면 거의 한 1조 정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분을. 지금 지분 보상을. 엄청나죠. 1조, 그러니까 우리의 원화로 1조도 대단한데 달러로 1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을 보면 1300조. 뭐 가뜩이나 개인 부로 봤을 때 뭐 거의 적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 이제 머스크인데도 앞으로 더 잘하면, 경영을 잘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면 1조 달러에 해당하는, 1300조에 해당하는 지분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자, 여기에는 지금 차량 인도가 최근에 좀 줄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건들이 붙는 거예요. 차량을 1년에 2천만 대 정도 인도해라. FS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을 1000만을 달성을 해라. 자,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인도해라. 무인 택시 100만 대 상업 운전해라. 또 삼각전 에비타가 4천억 달러가 되게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조건을 사적으로 또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성이 되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그런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고, 머스크는 엄청난 지분 보상을 받을 거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 미션이 3번째로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차가 있었고 2018년도에 2차 미션이 있었는데, 그때도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거 대단하게 높은 목표인데 이거 달성이 가능하겠나라고 했는데, 결국 이 제안과 미션에 대해서 1, 2차 때 머스크는 3년에서 4년 만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지분 보상을 받았겠죠. 자, 근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불가능에 가까운 어떤 수치들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사실 최종적으로 이걸 다 받으려면 8조 5천억 달러까지 시가총액이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죠. 예, 지금 350달러인가 그러니까 한 2000달러 정도 돼야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2000달러. 예, 자, 테슬라 한 주가 2000달러가 되면은 예, 머스크가 약 1300조 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최대. 이거 뭐 가능하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에서 한 5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예, 도저히 뭐 우리 머리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전에 미션 1, 2차 때도 어려웠다는 얘기는 늘 나왔지만 결국은 해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로봇의 이슈, 피지컬 AI의 뭐 최후라고 하는 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보택시가 얼마나 상업운전을 앞으로 많이 벌이게 될지 여부, 또 예, 차량 인도가 저 2천만 대가 나오게 될지 여부, 이런 것들 굉장히 다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예, 저게 차량 인도 2천만 대라는 게 진짜 어렵죠. 지금 테슬라 몇 대나 하게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 대 내외 아닌가? 예, 그 정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1년에 인도되는 차량이 보통 한 불경기에는 한 8천만 대 내외, 많으면 한 9천만 대, 1억 대를 못 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만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됩니다. 근데 지금 예, 저 테슬라만 2천만 대가 된다는 건 전체 자동차 볼륨에서 한 20%대 정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 테슬라가 전기차란 영역에서야 뭐 당연히 높지만 우리 지금 전체 차량 대비해서 전기차 보급률이라고 할까요? 그게 10%대. 그러니까 9천만 대 정도 팔린다 그러면 전체 다 해서 한 1000만 대? 예, 팔릴까 말까인데 테슬라만 2천만 대를 팔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광활한 목표예요. 사실 뭐 이건 거의 진짜 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안 만들고 전기차로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나 나올 법한 뭐 그런 정도의 광활한 목표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예, 당근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인, 나중에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게 도대체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의 그 CEO인 머스크가 그동안 꾸역꾸역 해왔다라는 걸 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의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 드는 것도 그는 어떻게든 비상한 재주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테슬라 그 머스크가 3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한 예만 보더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머스크가 3년 전에 예, 2022년도 8월 27일이니까 딱 3년 전이죠.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탈원전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AI 시대가 열리는데 왜 탈원전을 하느냐,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예, 테슬라의 어떤 사업부에서 돈을 따박따박 벌면서 성장하는 건 ESS 밖에 없어요. 예. 전기 충전이잖아 이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얘네들이 원전을 가지고 충전하진 않습니다. 태양광으로 하죠. 얘네들 원래 머스크의 한 가지 신사업 중에서도 솔라모라고 있었어요. 각 뭐 지붕마다 전부 다 패널 올려가지고 충전해서 그걸로 쓰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뭐 전국화되지도 않았고, 최근에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신재생 다 사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풍력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의 부정적이죠. 그래서 뭐 공사가 한 70% 진행된 그 대규모 프로젝트인데도 더 이상 뭐 자금 지원인가 그거 안 해준다 그래갖고 소송 붙었던데 어제 보니까요. 뭐 그런 정도로 네. 풍력과 태양광, 태양광은 조금 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재생을 싸집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예. 관련해서 보면은 굉장히 뭐 트럼프 시기에 신재생이 좀 움직이는 게 어렵겠다 뭐 이런 판단이
뭐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예, 사실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일각에서는 당연히 예,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만 보면은 여전히 에너지 믹스상으로 예, 신재생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잖아요. 신재생 쪽에 대해서 뭐 여전히 좋은 기대값과 또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신재생이 아니면 굳이 필요할 일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 물론 뭐 원전도 이격지에 있으니까 많이 지어서 수도권으로 전기 보내려면 에너지 고속도로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38년까지 에너지 수급 계획상으로 봐도 뭐 신규 원전 2기밖에 안 되고 SMR 1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우리 AI 표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국내 전기 수요가 다 충전이 되느냐 어렵다고 보는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커버하려고 우리는 신재생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트럼프와는 하여튼 배치가 되지만 사실 그냥 평범하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 많이 가집니다. 원전은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최소 5년에서 한 10년은 걸릴 터인데 AI는 당장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좀 배치되는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물론 AI 데이터 센터도 짓는다고 뚝딱 지어지는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 뭐 이번에 울산 같은 게 SK랑 아마존하고 뭘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2030년도가 넘어가야 이게 마지막 뭐 3단계까지 해서 완성이 되는 거라 초기에 작게 만드는 건 뭐 1, 2년이면 하겠죠. 근데 대규모로 만드는 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뭐 짓겠다고 막 발표하고 오픈 AI가 미국에도 11개 정도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고 뭐 전 세계로 봤을 때 11개 나라의 뭐 데이터 센터 초거대로 짓는 것들 추진한다고 합니다만 그게 역시 이제 진짜 뭐 금나라 뚝딱 하는 식으로 지을게라고 하면 뭐 내년부터 가동이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도 예, 초거대로 짓게 되면 아마 몇 년은 걸릴 거고 그 뒤에 뭐 원전 스케줄하고 맞춰갖고 뭐 매칭이 돼가지고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도 AI를 계속 투자하고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쭉 들어가서 완성은 한 4, 5년쯤 있다 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AI 돌릴 수 있는 전기들이 확보되면 그렇게 가겠다라는 뭐 그런 논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든단 말이죠. 근데 예, 테슬라 머스크의 기본 생각은 그러니까 신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원전이 받쳐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원전도 사실 이번에 행정서명 트럼프가 했습니다만 한 10기 정도 더 해가지고 2030년까지 뭐 짓는다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AI가 전부 커버가 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갸우뚱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머스크가 주말 사이에 한마디 한 것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쓰는 저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AI 칩 AI5 예,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검토가 끝났다고 돼 있고 저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TSMC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이제 좋은 AI6라는 칩에 대해서는 이거 삼성하고 만들기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AI6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칩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뭐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정리해 놓은 건데 로보택시가 지금 본격적으로 예, 확산을 하면서 앱순위 1등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1등 보면 뭐 예, 로보택시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우버, 뭐 에어비앤비 이런 식으로 뭐 해당 그 어떤 섹터에 1, 2등 순위가 나오는데 앨런 머스크가 예,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역 확장을 서둘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매우 좋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깔 사람 까고 뭐 트럼프랑 붙어서 해먹었던 사람이다 이런 뭐
약간의 좋은 것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테슬라가 이 꿈꾸는 테슬라 사실 자동차 파는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로봇 회사. 로보택시라는 말이 왜 붙었습니까? 자율주행차 차량도 결국은 로봇이라는 거거든요. 로봇이에요. 저것도 그냥 바퀴 달린 로봇이죠. 자기가 다 판단해 갖고 가는 거고, 로보택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차량 공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시간에는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오게 만드는 뭐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와, 지금 로봇주들 움직임이 또 스맥에서 스맥이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바이오 쪽에서는 저 메타바이오메드가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아침에 리포트 나오고 있었는데 힘을 받고 있고, 금요일에 상대로 갔던 LNC 바이오가 또 오늘도 뭐 반상한가를 넘어서 20%까지 큰 상승 해주고 있습니다. 세게 올라가는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지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에서 주제 이제 제목을 결국 머스크는 해낼 것이다 라고 붙여봤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2, 3주 만에 결론이 나는 이슈들은 아니지만, 결국 오늘 이번 우리 한 2, 3주 사이에 로봇주들 세게 움직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에 이제 뭐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이고서 움직이는데, 결국은 테슬라, 머스크가 꿈꾸는 뭐 또 엔비디아 그 젠슨왕이 얘기하는 피지컬 AI의 완성, 결국 휴머노이드라고 보는 거죠. 근데 휴머노이드가 아직 뭐 개화 초기도 아니고, 그렇게 아직 실생활에 볼 수 없을 만큼 아직 뭐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시장 침투를 해가지고 뭐 10% 20%쯤 깔리는 수준까지는 진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실적이 받침이 될 때보다 기대감이 뒷받침이 될 때 더 세고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붙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좋아지고 있네라고 하면 개나 소나 다 붙죠. 개나 소나 다 붙는 종목은 잘 안 가요. 근데 긴가민가 할 때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막 끌고 다닐 때 잘 가죠.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재작년에 레인보우 같은 경우 삼성의 피인수 얘기 나오면서부터 쭉쭉 해가지고 결국 뭐 10배도 오른 종목도 있지만, 로봇주 중에 사실 내용들이 너무 없다, 뭐 대부분 없잖아요. 없어서 안 가거나 뭐 갔다가도 실적 시즌 되면 고개 숙인 남자처럼 쭉쭉 내려오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있어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부상이 됐고, 로보티즈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약간씩 그런 이제 숫자의 압박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로봇주들이 하나둘 탄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로봇을 그냥 막연히 얘네들 돈도 못 버는 그지 같은 것들이라고만 보시지 말고, 이제 앞으로 머스크가 꿈꾸는 저런 피지컬 AI의 궁극적인 뭐 디바이스인 휴머노이드가 이제 일상화되는 때까지 로봇은 계속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결국은 뭐 머스크가 꿈은 뭐 나중에 뭐가 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렇게 이사에서 좀 미션을 완성시키는 거, 그것도 가능한 빨리, 그걸 개인적인 미션으로 삼고 있을 테니까, 결국은 로보택시와 로봇, 휴머노이드, 뭐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우주선, 뭐 화성 탐사 가는 거, 그렇게 삼두마차가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아니겠는가. 결국 아주 특별한 누군가가 끌고 나가는 그런 시장이 아직까지도 본류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그거 외에도 좀 부수적인 사이드 반찬 개념으로 몇 가지 뉴스를 더 소개를 드리면, 좀 오픈 AI 관련해서 사실 브로드컴이 오늘 되게 세게 금요일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좀 유리기판이나 HBM,
ASIC 관련된 이제 그 설계주 이런 것들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세게 안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오후나 뭐 내일쯤 또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뭐 몇몇들 지난번에 브로드컴이 한번 세게 올랐을 때 우리나라 관련주 중에 이제 유리기판주가 좀 세게 올랐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팹리스 설계라든가 이런 것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에이드테크라든가 가온칩스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할 만한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조선방산, 조방원에 대한 얘기들은 뭐 더 갈 것이다. 뭐 지금도 조선주 가고 있고, 방산 원자력은 조금 주춤하죠. 아무래도 방산은 좀 고평가다 이런 논리가 약간 있고, 원자력도 뭐 글쎄요, 이게 원자력은 일부 약간 뭐 미국에서 비공식 공식 채널로다가는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뭐 타지는 온대요. 주말 사이 뉴스 보면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한전이나 한전 뭐 원자력 수력 그 한수원 이런 데서 이제 주장은 그런 거죠. 웨스팅하우스 뭐 상관없이 한국형 원자로를 미국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배짱 부리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나 본데, 뭐 미국도 급하면 뭐 일부 수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 다시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난주라든가 이런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제일 잘 간 거 보면은 ETF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 쪽이 괜찮았고, 그 나머지 밑에 한 3등에서 한 6등까지는 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잘 갔다. 그리고 자금이 많이 들어온 ETF 보면 미국 S&P가 제일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다음으로 코스닥 50 레버리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들어와서 코스닥에 대해서 약간 지수가 올라간다 쪽으로 배팅하는 그런 자금들의 흐름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펙 관련해서 뭐 조용히 트럼프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네. 자, 10월 달에 그렇게 되면 시진핑도 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그럼 진짜로 10월 달에 경주에서 만나는 거냐 이런 이제 빅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자, 지금 보면은 시진핑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G20 앞두고 방북했던 사례도 있다. 이번에 전승절 행사 보시니까 어때요? 뭐 진짜 시진핑 딱 가운데 있고 좌정은 우푸틴 이래가지고 난 진짜 참 푸틴하고 시진핑은 그냥 뭐 알겠는데 김정은이 거기 3명에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있다라는 게 참 북한이 참 중국이나 러시아한테는 특별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참 희한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10월 말 정도 예정돼 있는 지금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고 한 2박 3일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뭐 김정은이 올 리는 없겠지만 뭐 트럼프가 와서 또 미쳤다 이러고 판문점 가서 만날지도 모를 일이고, 하여튼 여러가지 좀 주목거리가 나올 만한 에이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이번 달 금리 인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은 100%예요. 뭐 100%인데 그나마 여기 92랑 8%로 나눠져 있는 건 여기는 오히려 B컷입니다. 빅으로 여기 이제 스몰이고요. 그러니까 0.25 내린다에 대부분 아직 확률이 있지만 일부 아주 급한 사람은 8% 정도는 크게 좀 0.5 수준으로 한 번에 내려 그동안 너무 느리게 내려가지고 안 됐던 거잖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나올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봐서 0.25일 확률이 거의 높다고 보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계속 시장은, 근데 제가 보기엔 0.5를 만약 하게 되면 진짜 찐 경제 위기다라고 볼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찐 경기 하강? 그거 아니면 뭐 미쳤다고 0.5씩 금리를 한꺼번에 내릴까? 전 파월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0.25 내려서 뭐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됐어라고 해서 반응이 따뜻하게 나오는 그 하루 이틀이든 그런 순간들이 나오면 진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금리 인하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의 또 다른 이제 레벨업의 기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 지난주 ETF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바이오라든가 건설 쪽이 굉장히 주간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는 뭐 은값, 금값, 또 리튬, 태양광 이런 것들이 세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바이오 건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거, 금리 하락에 가장 민감한 건설 바이오주다, 이런 맥락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관세와 노란봉투법까지 아울러 봤을 때도 바이오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상대적으로 노사 갈등이 적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 비컷은 아니더라도 인하는 거의 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확신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 대통령이 송도 가서 바이오의 육성 의지를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9월달에 세계 폐암학회, 10월달에 유럽 종양학회, 요 사이에도 소소한 학회들 많습니다. 또 여기에 11월달에 또 ADC 샌디에고, 뭐 연역항암학회, 미국 혈액학회 12월달, 이렇게 여러 굵직굵직한 학회들이 준비하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은근히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ABL도 제가 그 지난주에 내내 10만원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10만원 찍었어요. 10만 4천원까지 금요일날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오늘도 메타바이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올라가, LNC바이오 금요일날 상쳤는데 오늘도 20%. 근데 얘가 오늘도 막 15% 20% 그냥 단박에 출발도 아니었어요. 2%까지 밀렸는데도 이게 다시 20%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여러 바이오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HBM 아까 브로드컴 이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의 5공장 착공 재개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니까요, HBM4에 대한 납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지금 또 중국의 해커로 추정되는 일당들이 또 시도를 하면서 최대 규모의 뭐 해킹 사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롯데카드가 뭐 뚫렸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각 은행들이 징벌적 배상 책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은행들마다 보안 일제 점검이 있었다. 사이버 보안주도 한번 큰 굿즈가 한번 터지게 되면 결국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텅스텐이나 금괴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 나온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한전에서 미국에다 오히려 역제안을 했다, 한국형도 가능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 있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 오늘은 조금 주춤됩니다만 지난주 좋았죠. 오를만 남았다고 하는 AI MLCC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2주사 맞으려고 한국 찾는다,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여기 지금 한 외국인의 뭐 얼굴 변화가 있는데요. 저도 이게 이렇게 된 게 맞나 싶긴 한데, 원래 그냥 아주 평범한 얼굴이었는데 이게 뭐 태양 때문에 타서 그런 건지 얼굴이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우둘두둘하면서 막 불구스럽게 변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포 애프터예요. 우리나라 와서 이게 리쥬란 맞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말짱해졌다, 다시. 파마 리서치가 오늘도 아까 장 초반 뭐 거의 보합권에서 세게 또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못 받아서 안 된대요, 공급이. 캐나다는 있지만 너무 비싸고, 그래서 비행기 값 감안해도 우리나라 와서 맞고 가는 게 더 낫다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온다고 하네요. 자, 이런 얘기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사실 전체 식사 메뉴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제가 라인업으로 짜놨었어요. 이렇게. 자,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도 있고, 자율주행. 근데 자율주행은
옛날 자율주행주보다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수익 플러스 끝내기 전에 한번 자율주행 얘기할 때 두 가지 종목을 추가로 넣었던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OS를 넣고 나서 PS 일렉트릭스랑 그 한라캐스트 이렇게 두 개를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PS가 잘 가요. 아주 PS 일렉트로닉스가 잘 가고, 저 브로드컴 이슈도 오늘 안 간다고 까먹지 마시고, 오늘도 뭐 브로드컴이 올라간다 그러면 연속성에 따른 효과가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삼성의 HBM4를 이제 준비한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사이버 보안주, 그리고 오늘 단독 뉴스 나온 것도 몇 가지 이렇게 메뉴를 좀 삼아 봤고요. 그리고 오늘 약간 특별 메뉴 비슷하게 제가 FM 가이드에서 매일 하루에 3종목씩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선정을 잘 했을지 한번 볼까요? 오늘 리포트로 소개해드렸던 게 파이넴텍, 요거는 뭐 아침에 지금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 그 애플 이슈라든가 내년도 관련된 뭐 폴더블 이슈에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이넴텍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숨길 수 없는 호황이다. 공급을 아무리 땡겨와도 수요가 훨씬 세다, 이런 논리로 리포트가 나왔길래, 와, 그러면 얘는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들여가지고 이수페타시스 좋아 보였어요. 오늘 아까 한 8%까지도 올라가고 흐름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메뉴가 오리엔탈 전공이었습니다. LNG 운반선 관련해서 데크하우스, 선박용 크레인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야, 이거 오늘 대단했죠? 제가 아침에는 다시 한 1% 막 이랬거든요. 움직임도 별로 없었어요. 되게 조용하게 움직였었는데 한 10시 넘으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오리엔탈 전공, 지금 보세요. 오늘 신고가 나가지고 현재 14% 올라 있는데, 아침에는 심지어 마이너스도 났었어요. 그러던 애가 지금 14% 올라가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 상승이 진짜요? 리쥬란이 진짜 신비의 약물이네요. 자, 한라캐스트도 지금 4% 올라가고 있고요. PS 일렉트로닉스도 지금 10%대 상승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지만 제가 이거 항상 지금 약간 중기성 종목, 중기 먹방 종목으로 해서 소개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삼성전기, 삼형엠텍, 세진중공업, 파이넴텍, 비나텍, 다 그래도 지난주 나름대로 힘을 또 썼던 애들이에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세진중공업도 오늘, 세진중공업은 사실 오늘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일은 좀 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긴 해요. 얘는 좀 그런데 나머지 애들 중에 좀 올라가면서도 세게 하루 오르면 또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장중 조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속하는 애들은 아직까지는 좀 힘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 머스크는 해낼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해서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꿈꾸는 신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결국 미래 우리가 투자해야 될 어떤 투자 아이디어의 기본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뭐 사실 일주일 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메인 DC는 조선이고 로봇이었고 바이오였고, 모듈러가 오늘 이제 꼽사리로 하나 낀 거죠. 이 세 가지는 지금 제일 주도하는 섹터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조선하고 로봇하고 바이오는 현존 최강이고, 모듈러는 아마 오늘 올라가고 나면 내일은 좀 연속성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주택 공급은 계속 하겠지만 오늘 한번 반짝 모듈러 얘기가 나온 것뿐 내일 이어지진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고, 갖고 계시다고 오늘 고점 매매 플레이를 잘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까지 전해드리면서 12시 29분이네요. 오늘 1시간 요렇게 꾸며봤습니다. 자, 내일도 의미 있는 메뉴를 찾아가지고
주식 먹방 시리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죠. 내일 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리쥬란이 진짜 좋은 거군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